안녕하세요, 아저씨스타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행동 요령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30분 내에 112 경찰서나 1332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사고 신고를 해서 재빠르게 통장을 지급 정지를 해 출금을 방지하는 것인데, 30분 이내에 보이스피싱 사고를 인지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처음 인지한 순간 바로 112나 1332에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찰서에 가서 바로 조사를 받도록 합니다. 사고건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조서를 다 쓰고 나면 몇 시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온 뒤에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담당 형사와 통화 후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용을 인쇄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개인적인 정보와 사건 개요가 기술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기 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남는데, 그때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분증을 재발급 받습니다. 최근 증명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빨리 찍어서 받고 신분증 재발급을 요청 후 임시 신분증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찾아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는데, 한 부만 받지 마시고 10부 정도 인쇄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10부 정도를 확보해 두고 바로 주거래은행으로 찾아갑니다. 보이스피싱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어야 지급 정지를 오랜 기간 묶어둘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단순 신고로 지급 정지를 하고 경찰서에 갔다가 오고 그냥 끝내버리면 2주면 지급 정지 통장이 다 풀려버리고 피해금을 회복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에 경찰서에서 받아온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인출된 은행 개수만큼 제출을 하고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기술하고 신청 내용을 적은 뒤 피해 구제 신청 사유를 자세하게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함 사인을 한 뒤에 접수를 하는데, 이체된 계좌가 많고 이체된 은행이 많을수록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반드시 이 절차까지 마무리되어야 지급 정지의 효력이 제대로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꼭 은행에 상대방의 연동 은행과 연동 계좌번호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 이체 내역서를 인쇄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행을 두 번 갈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은행에 어떤 계좌번호에 이체가 진행됐는지 알아야 불법 인출된 은행 고객센터에 정확한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 은행마다 찾아가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 영상도 봤는데, 피해를 당한 주거래 은행만 찾아가서 접수를 해두면 주거래 은행에서 나머지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얼마 후 각 은행으로부터 지급 정지 사실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이걸 잘 보관해 두고 계시길 바랍니다. 원본도 갖고 계시고 스캔도 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를 보면 어떤 금액들은 묶여 있고 어떤 금액들은 이미 인출이 되어서 잔액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대포통장을 인출책이 인출을 해가서 빼내간 경우인데, 추후 대포통장 주나 피싱범이 검거가 되면 합의나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한 가지 굉장히 착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절대 핸드폰 번호를 바꾸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리는 순간 업무 처리에 있어서 큰 불편을 야기합니다. 피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엔 해킹 툴이 깔려 있는데, 중고 폰이나 남는 폰에 핸드폰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둬서 증거를 남겨두고 내가 사용할 핸드폰은 깨끗하게 공장 초기화를 시킨 뒤에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범에겐 신분증 등에 내 개인정보가 넘어갔기 때문에 불법으로 내 명의의 폰이 개통이 됐으면 굉장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엠세이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 명의로 피해 기간 이후 개통이 된 폰이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해당 고객센터나 경찰에 개통 피해를 알려야 됩니다. 재차 내 명의로 개통된 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내가 소환 조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 저장 기능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에 관련한 통화 내용들을 앞으로 모두 녹음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 아이폰을 사용하셨다면 당분간은 중고 갤럭시 폰을 이용하시고요. 통화 앱의 오른쪽이 점점점을 누르고 설정에 들어가시면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화 자동 녹음을 활성화시키고 녹음 후 알림 표시도 켜두셔야 됩니다. 상대방에서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중간중간 합의를 보자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오는데 녹음 증거는 나중에 민사사건이나 금감원 민원 시 녹음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화가 오면 반드시 그 녹음 파일들을 별도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겪어보니 정말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된 영상 자료를 거의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도 받아보고 변호사, 법무사 등을 알아봤는데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변호사 비용 등에 부담되는 요소도 많고 막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최대한 셀프로 제가 많이 알아봐서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하는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구나 쉽게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비싼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은 상태로 최대한의 개인적인 노력을 해볼 수 있도록 영상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법률적으로 잘 아는 구독자분이 계신다면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댓글로 주신다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직접 해보고 양질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충격은 상당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2, 3일 정도 허탈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가족들이 피해를 당한 가족에게 자괴감이 들지 않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한번 하는 데까지는 해보지만 없는 돈이라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자고 위로하며 힘을 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는 피해를 당한 2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현재 마음적으로는 충분히 극복을 했으나 계속 날라오는 서류들을 보면 어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의 신청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급정지권을 풀지를 않나. 합의를 보자고 전화를 해놓고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라며 뻔뻔하게 연락해오는 사람에게 굳이 손해를 보면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반대로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넣지 않나. 한 번씩 멘탈을 건드려주는데 이해 아랑곳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피해 사례와 그 극복 과정이 오히려 많은 분들의 피해 방지와 해결책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